안녕하세요. 연우리 영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센텐스 컴플리션 2000에 21번째 포스팅한 것을 녹화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 6- 유형 문제죠. 유형 문제 6-2대 1번 문제예요. 전체적으로는 105번 문제네요. 첫 번째 문제는 좀 쉬워요. 여기서 will face the idea of 노년이라는 개념을 직면하게 된다. as long as 뭐뭐인 한이죠. 우리가 믿기에 그것이 항상 변함없이 가난과 고립과 질병을 야기한다고 믿는 한. 이렇게 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노년을 어떻게 돼야겠죠? 이런 거 쭉 있으니까 불안, 우울한 거죠. 그러면 답은 B번이 되겠네. 바로 apprehension이죠. apprehension. 요거는 미리 붙잡는 거예요. 애드고 미리 붙잡는 거. 그러니까 생각이 머리에 먼저 딱 잡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려가 되는 거죠. 우려와 함께 대하는 거죠. 리그렛은 이미 후회하면서 대하는 건 아니고 미리 걱정을 하는 거죠. 이건 리그렛은 나중에 후회하는 거고요. 엔라이트먼트는 계몽이니까 안 되고요. 예수님 레버런스가 있죠. 레버런스 여러분이 레버런드 REVERAND 있죠. 레버런드 목사님. 목사님은 다소 뭐죠? 경외의 대상인 거죠. 요즘 무슨 목사 뭐라 인도 모르겠네요. 열심히 막 하나님도 막 무시하고 그러던데. 자, 지금 배너. 이것도 배너도 존경하는 거예요. 존경하고 사랑하고 뭐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미리 미리 마음을 붙잡는 거. 우려죠, 우려. 그래서 이게 답이에요. 이건 뭐 어렵지 않죠? 자, 조금 내려가서 apprehension을 보죠. apprehension, 우려, 걱정이란 뜻도 있지만 comprehensive 아시죠? comprehension, 뭐 거기에서 이해도 되고 체포도 돼요. 뭘 탁 잡는 건 이해하는 거고 손을 잡아서 수갑을 팍 채우는 거면 체포하는 건데 이건 그게 아니고 마음속에서 before, 미리 hold 잡은 거예요. 미리 잡은 거니까 마음을 먼저 잡은 것은 우려인 거죠. 그 다음에 veneration 숭배 존경인데 라틴어로 venerari가 adore 또는 revere revere가 이게 존경하다 뜻이죠. venerari에서 온 단어예요. 그에 비해서 reverence는 reverent도 아까 얘기했죠. reverend 제시 잭슨 그러면 존경하시는 잭슨 목사죠. 리는 여기서 강화사예요. 강하게 하는 거고 베레리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경, 심지어 외경이라는 단어를까지 쓴 거예요. 좀 차이가 있죠. 베너레이션은 숭배, 존경인데 목사님들은 공경, 외경을 하는 존재가 돼서 그런가요? 하나님 죽어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아무튼 제가 여기서 시사적인 얘기를 할 필요는 없는 거지만 다만 여러분이 외우기 좋으라고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레버런드 제시 잭슨 그런 거예요. 끝까지 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좀 어렵습니다. 두 번째 문제예요. 이거는 별표 하나를 붙였죠. 그리고 GRE 문제예요. GRE 문제가 조금 까다롭죠. Actual events in life, history of the life죠. 지구상에서 생명체의 역사에 있어서 실제적인 사건은 다 우연이다. in that, 뭐뭐라는 점에서죠. 요 부분이 뭐여야 되는 거죠? 우연하고 연관이 돼야 돼요. 우연하다. 뭐뭐라는 점에서 우연인 거니까. 우연의 근거가 나와야 되는 거죠. 어떠한 결과든 embodies, 구체화시키는 거죠. 몸으로 만드는 거죠. 몸체화하는 거죠. 몸체화, 구체화하는 거죠. Just one among millions, 수백만 개의 뭐뭐 중에서 하나의 뭐뭐인 거죠. 그러니까 수백만 개 중에서 하나가 뭐가 맞겠냐? 우연하고 수백만 개 중에서 하나. 수백만 개 중에서 하나인데 그게 우연이 되려면 어떠냐? coincidence는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수백만 개의 동시에 일어난 것 중에서 하나의 동시에 일어난 거?
이게 좀 아니죠. relationship은 관계예요. 수백만 개의 관계 중에서 하나의 관계가 우연이라는 말이 될까요? 관계가 우연하고는 상관이 없죠. 팩트는 수백만 개의 사실 중에서 하나의 사실이다. 수백만 개 중에서 하나의 사실. 사실은 이미 발생한 사실이죠. 사실이 쭉 이렇게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의 사실인데 이게 무슨 우연성하고 상관은 없잖아요. 사실이 쭉 이렇게 있는데 이 우연성하고 상관이 없어요. happening. happening은 좀 그럴듯하죠. 우연히 일어난 거. 수백만 개가 우연한 것 중에서 하나가 우연히 일어난 것이다. 요거는 뭐 그렇게 전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possibility는 딱 맞아요. 이거는. 왜냐면 수백만 개의 가능성 중에서 확률적으로 봤을 때 하나의 사건을 구체화시킨 거라는 거죠. 하나의 가능성이 구체화 실현된 거죠. 이게 맞아요. 근데 그 다음에 여기 세미콜론이 나오죠. 요 세미콜론은 요 두 문장의 전체 문장에 대한 대조인 거예요. 세미콜론이 대조를 나타내기도 하죠. 우연성과 예트니까 우연성이 아닌 내용이 나와야 돼요. 하지만 우연성은 아니라는 거죠. 각각의 결과는 can be interpreted. 우연이 아닌 것이어야 돼요. 우연이 아닌 거. randomly 우연이 아니죠. 그 다음에 predictably 예측 가능하게 해석이 된다. 뭐 이게 전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까 relationship이 좀 아니었잖아요. 이것도 기꺼이 쉽게 해석되어진다. 이 팩트가 좀 아니었고 그리고 기꺼이도 조금 느낌이 오지 않아요. uniquely 독특하게 해석되어진다. 각각의 결과는 독자적으로 해석이 되어진다. happening도 조금 이상했지만 uniquely도 딱 맞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에 비해서 우연성과 딱 대조되는 내용은 rationally예요. 합리적으로 해석은 가능하다 이런 거죠. 우연성과 대조되는 것은 합리성인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가능성 중에서 하나가 실현된 것이라는 점은 점에서 우연이지만 세미콜론 이유는 앞부분 전체에 대해서 대조적인 내용이 나와야 돼요. 대조적인 예트니까. 그래서 우연과 대비되는 것은 합리성인 거죠. 합리적인 해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뭐 GRE 문제이긴 해도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조금 어려워요. 여러분이 세미콜론의 용법을 잘 모른다던가 그러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뭐 여러분이 GRE 문제가 쉽진 않아요. 원래가. 여러분이 뭐 단어를 다 안다고 푸는 것도 아니고. 자, 그럼 더 내려가 보죠. 이번엔 별표 2개가 돼 있는데 사실은 저는 별표 2개를 줬지만 여러분 입장에서는 별표가 3개일지도 몰라요. 제가 이 문제를 맞춘 과정을 설명을 드릴게요. whereas 나왔는데 whereas는 일단 여러분이 where가 나왔었는데 이 where가 whereas하고 같은 뜻으로 쓰여. 전에도 한번 설명한 적이 있지만 whereas는 as where하고 같다 그랬죠. as which하고 같아요. 근데 위치를 R 전환시키면 R자 발음이 들어가면 where죠. where를 앞으로 보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내서 한 단어로 겹친 게 whereas예요. 뭐하고 똑같냐면 whereby 아시죠? whereby. s는 전치사인데 왜 이상하게 붙었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뒤에 나오는 내용이 위치예요. 뒤에 나오는 내용을 위치인데 그거하고 위치 이거하고 봤을 때 as opposed. as는 대조를 나타낼 때도 있어요. 그래서 대조적으로 반하여 이런 뜻이 whereas가 만들어진 건데 근데 이 문제는 whereas도 아니고 whereas의 뜻으로 where를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그거 알아야 되는 게 별표 하나인 거죠. 어려워요. 그 다음에 has 참 매력인 거죠. 매력적인 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긴 꼭 넣으려고 한 건 삽입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삽입적 병치니까 이거 없어도 되긴 돼요. 근데 라바트는 센스, 감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버브라는 단어 여러분이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이 버브 아시죠? 동사 버브. 그리고 어휘 테스트를 버벌 테스트라고 그러잖아요. 버벌 테스트라고 그래요. 거기서 온 단어예요. 이 버브가. 하여튼 말이 이제 글로 쓰여진 거. 스와비스. 이거는 뭐 유순함인 건데 이런 감각이 있는데 세미콜론이 되시니까
꼭 집어넣지 않고 빼고 해도 돼요. 근데 폴리는 only가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오로지 뭐뭐만을 가졌을 뿐이다는 좋은 내용이 나오진 않겠죠. 오로지 뭐뭐뿐이다는 거죠. 얘는 뭐 좋은 매력을 갖고 있는 데 비해서 얘는 뭐 별 볼 일 없다 그런 거죠. only가 있으니까 뒤에는 별 볼 일 없는 거. 겨우 뭐. 이쪽은 또 매력인 거예요. 근데 여기는 앞에는 기본적으로 대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긴 별 볼 일 없는 거, 나쁜 거가 나오고 여긴 좋은 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 우선 A쪽을 보죠. 젠틸이라는 거는 이거 집안이라는 단어에서 온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프랑스나 중세 사회에 가문이 좋다는 뜻으로 젠틸. 그래서 그런 뜻이었는데 좀 지나다 보니까 이게 아픔이 있는 척, 좋은 집안인 척 하는 그런 뜻이에요. 좋은 집안인 척 하는 그런 매력은 아니잖아요, 여기서. 이게 좋은 걸 일리가 없어요. 그 다음에 infectious. 이게 또 어려운 거예요. infectious가 딱 나오는 순간. 저는 답이 아니라고 왔어요. 왜? infectious를 제가 뜻을 잘 모르니까. 전염병의 fact. 행하게 하다, 만들게 하다, 놓다 이런 뜻인데, 페케레가 파케레에서 왔던 뭐든 그런 뜻인데, 전염성의, 간염병의 그런 거예요. 그러면 참하고는 잘 연결이 안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서 안 되는 걸 일단 보고요. 그 다음에, idolatrous. 이거는 우상숭배하는 매력이니까 이거 아니죠. 나쁜 거죠. 요것도 젠틀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obsequious는 거기에 뭐 하냐면, 거기에서 뭐 한다는 거죠? 시퀄 아시죠? 시퀄. 따라다는 거죠. 여러분이 전작이 있으면 후작을 뭐라 그러죠? 시퀄이라 그러잖아요. 뒤따르는 작품을 시퀄이라 그래. 그러니까 쫓아다니면서 아부하는 사람을 obsequious라 그래요. 그러니 이건 나쁜 매력이죠. 붙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견딜 수 없는 매력, 참아줄 수 없는 매력. 이거 전혀 아니죠. 참아줄 수 없는 매력이에요. 그러니까 이거가 다 안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인펙셔스도 답이 딱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에를 보니까 only 딱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문제를 맞힌 이유를 얘기해 줄게. superficial이 나왔잖아요. superficial. 파크트라는 단어를 알긴 알아요. 이게 일종의 비율인데 이게 이 파커가 몸이란 뜻에서 온 단어예요. 라틴어 몸이란 단어에서. 그래서 육체적인 아름다움을 얘기할 때 쓰여요. 이 파크러티드는. 근데 이 파크러티드는 육체적인 아름다움이니까 좋은 것 같지만 좋은 의미로 안 쓰여요. 어떤 때문에 쓰냐? 곧 사라질 인간의 육체적인 덧없는 인간의 아름다움, 육체의 아름다움, 피상적인 것만의 슈퍼피셜이죠. 바깥에만 드러나 보이는 그런 아름다움, 덧없는 아름다움, 덧없는 육체의 아름다움.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몇 인치만 높았으면 어쩜 그런 얘기도 있지만 죽으면 다 끝인 거예요. 육체의 아름다움이라는 게 늙으면 이쁜 사람 없어요. 저도 많은 여자들을 본 적이 있지만 참 젊었을 때 정말 이쁜 여자, 야, 쟤는 정말 이쁘다. 근데 지금 만나서 보잖아요. 거기에요. 이 사람은 여자 별 차이 없어요. 제 친구 하나도 지금 베트남에 가 있는데, 기계학과 출신인데, 아무튼 같은 학교 동창인데, 정말 잘생겼어요. 젊었을 때. 아주 이뻤었어요. 근데 지금 보잖아요. 대머리도 훅 가졌어요. 별 차이가 없어요. 저나 지금 보면은. 별 매력이 없어요. 사실. 저는 사실, 저로 얘기하자면, 글 말 잘하고, 유순하고, 이런 쪽에 제가 감각이 좀 있다고, 나름 자부를, 너무 잘하네요. 아무튼 한번 해본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피상적인 뭐밖에 없었다는 거죠. 피상적인 그런 아름다움밖에 없다로 잘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잘 이어져서 답으로 고른 거예요, 사실. 그런데 플러스 알파 하자면요. infectious는 전염병의, 감염성의 이런 뜻일 땐 다 나쁜 뜻으로 쓰이는데 오로지 어떤 그 웃음이라든가 미소라든가 매력 같은 것이 빠르게 옮겨간다는 거죠. 좋은 것이 옮겨간다는 것으로도
infectious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 안 되는데 이건 그럴 듯 하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연어 개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뭐가? 파크로티드가 슈퍼피셜하고 연결되는 연어 개념인 거예요. 근데 여긴 나쁜 게 들어가야 되잖아. 근데 뭐 여기는 이게 다 안 됐잖아요. uncertainty는 뭐 불확실성인데 이것도 뭐 좀 가능하죠. 불확실성. 근데 플락 피상적인 플락 뽑는 용기. 근데 이 앞에 게 너무 안 되고 vivacity 저리 곧 중고등학교 때 배우잖아요. 비바체 활기 있는 라틴어 저기 이태리어 배우면서 음악하면 또 이태리 아니겠어요. 그래서 비바체 그러면 활기차게 그런 거 배웠던 거잖아. 베피드 힘 빠진 거예요. 단어 자체가 푹 빠져요. 베피드예요. 꼭 저는 이 단어만 보면 뱀파이어 생각나나요? 뱀파이어는 몇 빠지진 않죠. 아무튼 베피드가 그런 뜻이죠. 베피두스라는 라틴어에서 온 건데 그래서 이거는 첫 번째 웨어레스가 이렇게 되는데 어렵잖아요. 두 번째로는 이 only의 의미를 알 수 있느냐. 앞에 건 나쁜 거, 뒤에 건 나쁜 거, 앞에 건 좋은 거라는 그런 개념을 아느냐 해서 별표 하나 또 붙은 거예요. 이 두 개로. 그런데 사실 별표 하나를 더 주고 싶어요. 왜? 이 superficial parclitude가 이렇게 흔히 연어 관계로 붙어 다니는 단어라는 거. 그리고 infectious 참 이런 연어 관계로 붙어 다니는 거. 그래서 좋은 것과 only가 있으니까 나쁜 것의 대조라는 것을 알 수 있고 superficial parclitude 이것도 좀 그렇고요. 그래서 리디아는 매력이 빨리 탁 사람들이 매력이 탁탁 전해지는 거예요. 화하고 그냥. 근데 라버트는 기백과 상냥함이 있는데 요거는 빼버려도 괜찮고 폴리는 표면적인 육체적인 아름다움만 있다는 거죠. 이거 표면적인 거 쓸데없는 아름다움인 거죠. 그래서 별표 2개를 붙였지만 거의 별표 3개성 문제라는 거죠. 역시 GRE 문제인데 거의 틀릴 거예요. 파크로트라는 단어만을 그냥 알아도 모르고 못 풀고 인펙셔스를 알아도 모르고 only를 좀 잘 알면 또 거기에다가 웨어를 뜻인 것까지 알아야 되니까 거의 별표 3개성이에요. 자, 그 정도 해두고요. 내려가 보죠. 일단 어휘를 배워보기로 하죠. 우선 파크로티드가 나오죠. 파크로티드인데 육체적 아름다움이에요. 라틴어에서 풀크 이게 다 아름다움이에요. 육체적인 아름다움인 파크로티드는 이게 일시적인 것, 덧없는 것, 피상적인 것 이러한 것과 주로 연결되는 단어예요. 그리고 우리가 매력이 있다고 하는 거 이거는 그냥 순순히 그냥 아름답다고 해도 참 매력적이다 그러면 여자가 더 좋아하죠. 뭐 당연한 단어죠. 매력이 이거 대조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파크로티드는 그런 단어인 거예요. 어려운 형용사로 파크로티디너스가 있어. 아름다운 어여쁜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제가 뭐 사이드가 죽이는 거죠. 미의 파괴자라는 뜻도 있어요. 아이달라트러스 이거는 우상을 숭배하는 의미죠. 맹시하는 우상이 아이돌이잖아. 요즘은 뭐 방탄소년단이 아이돌이겠지만 짜잔 아이돌이 우상이에요. 워시핑 아이돌스죠. 아이돌을 숭배하는 거. 근데 그리스에서는 에이더스 이게 형태나 쉐이프 모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틴어에서는 이게 그리스에서 갔다가 라틴어에서는 아이돌음이 된 거예요. 이게 이미지 형상이에요. 이 이미지를 딴 형상을 놓고 하는 거. 우상 숭배 좋은 단어 아니죠. 그 다음에 플락 예투로 용기 담력. 요즘은 뽑아내기에 확 당기 그런 뜻인데 이게 원래 게르만 어원이어서 그게 고대 영어를 가면서 프로키언으로 된 건데 이게 어려운 상황에서 확 힘에서 뽑아내는 복싱 슬랭에서 유리한 단어예요. 플락도 좀 슬랭기가 있는 그런 단어라는 거죠. 근데 뭐 이걸 답으로 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왜 뒤쪽에 나쁜 게 나와야 되는데 피상적인 용기가 뭐 조금 나쁜가요? 피상적인 용기?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근데 연어 관계는 좀 아니고요. 그 다음 infectious가 나왔어요. 자, 이게 영양, 감정 등을 옮기기 쉬운, 빨리 전달된다. 영어로는 likely to spread or influence others in rapid manner. 빠르게
번지고 빠르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런 뜻으로 쓰일 땐 좋은 뜻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전염병의 감염증에 걸리는, 그래서 그런 뜻도 있는데 infectious로 해본 따라서 웃는 웃음인 거죠. 퍼져서 웃는 웃음인 거죠. 원래는 이는 into의 뜻이고요. facere 행하다 또는 놓다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병이 들어가게 하는 거. 병이 들어가게 하는 거 전염병인 거죠. 감염증에 걸린 거죠. 근데 전달되기 쉬운, 빠르게 전해지는 뜻으로만 좋은 맥락에서 쓰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녀의 매력은 팍팍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 매력이 그냥 남들이 팍팍 느낀다는 거예요. 남들이 팍팍 빨리 전해진다 보다 매력이 빨리 그냥 매력을 빨리 사람들이 느낀다는 거죠. 그 매력이 확 들어오는 거죠. 매력이 빨리 전해지는 것보다는 확 들어오는 거죠, 사실.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는 게 더 좋아요. infectious. 병이 들어오는, infectious는 infectious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전염병이 들어오지만 매력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에 확 닿는 거죠. 빠르게 전해지는. 이 뜻이 이럴 때는 좋은 맥락으로 쓰인다는 거죠. 그 다음에 genteel. 이거는 상류사회의 태생이 좋은의 뜻인데 이런 뜻으로 쓰이던 것이 이게 품이 있는이 아니라 품이 있는 체하는까지 넣어야 돼요. 품이 있는 체하는의 뜻으로 쓰이게 돼요. 왜? 라틴어에서 젠틀리스는 족속 집안의 뜻인데 이게 불어로 가서 젠틸이 돼서 잘 태어난 거죠. 좋은 집안. 근데 이게 이후에는 뭐죠? 비판적인 의미로 품이 있는 체하는 이렇게 집안 따지는 뭐 이렇게 나쁜 의미로 봐도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버브라는 단어 나와서 이 단어 GL이나 SAT에서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이 단어 답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뭐 이런 단어를 할 필요가 있나요? 하셔야 됩니다. 예술 작품에서 볼 수 있는 기백이나 열정이라 그러고 일반적으로는 활기생기는인데 이게 고어에서는 제주 재능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냐? 버바에서 온 거예요. 여러분 버브가 동사 아니에요? VRB? 버벌 테스트 하죠? 어휘 테스트? 버벌 자체가 어휘란 뜻이에요. 단어. 이 단어에서 온 거예요. 단어에 뭘 있다는 거죠? 활기가 있다는 거죠. 말에 재능이 있고 말에 힘이 있고 활기가 있다는 데서 온 단어예요. 버발에서 온 단어라는 거. 그러면 여러분이 이 단어를 기억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제가. 자, 그 다음 좀 더 내려가 볼까요? 그 다음에 수아버티인데 이건 수아비스가 원래 어그리어블이 원래 온화한 날씨가 온화한 그런 뜻이 있죠. insufferable 참을 수 없는 이고 obsequious는 아까도 얘기했죠. 어부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sequious예요. sequel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면 뭐 sequel 속편 아시죠? sequel 거기에서 나온 단어예요. 같은 쪽에서 나온 거예요. 따라가는 거. 따라다니면서 알랑거리는 거죠. 그럼 잘 기억이 돼요. 그 다음에 비베서티는 라틴어 비백에서 온다는데 이태리 말로 비바체를 아시면 브리스코 활발하게. 그래서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우잖아요. 음악 시간에 비바체 그러면 활기 있게 이렇게 써요.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단어 처음에 이 단어를 외울 때도 저는 비바체가 생각이 났어요. 베피더티 또는 버피더티 그러는데 보통은 버지만 이 단어는 베피더티라고도 발음하는데 맛없음이에요. 지루함. 이게 복수형으로 쓴 말이죠. offering nothing 자극적이거나 어떤 도전을 주는 건 없어요. 베피더스가 흥치, 맛이 없다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베피더티. 그렇지만 제가 풀이를 하긴 했지만 풀이를 했죠. 근데 제가 별표 2개 줬잖아요. 거의 별표 3개성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만만치 않죠. 그런 거예요. 만만치 않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해두고 내려갑니다. 다시. 그 다음 문제는요. 별표 하나예요. 별표 이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별표 하나인데 다만 밑에 별표 2개 한 거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요 대조로 인한 놀람이라는 게 하나의 유형이 되는 거예요. 이게 6-2번 유형이 되는 거예요.
대조로 인한 논란, 이런 유형을 꼭 알아두시라는 거죠. 시트 게스턴,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게스턴은 하나만 발음하세요. 그럴 때는 게스턴은 one of the least, 야구 감독이에요. 매니저가 야구 감독 중 한 명인데 리스트니까 아닌 거죠. 아닌 사람인 거예요. 가장 리스트하다는 가장 아닌 거죠. 서프라이즈, 놀란 거죠. 기자들을 놀라게 한 거예요. 왜 놀랐어? 대조적이어서 놀라는 거죠. 대조적이어서 놀라는 것도 논리구조를 하나로 기억을 해두라는 거죠. 대조로 인한 논란. 위핑, 공개적으로 울은 거 드러내놓고 울었어요. 그 팀이 플레이오프에서 이긴 거예요. 플레이오프에서 팍팍 떨어지잖아요.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울었어요. 그러니까 뭐죠? 이게 대조적인 내용인 걸 원래 공개적이지 않은데 공개적으로 했기 때문에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공개적이지 않은 사람인데도 뭐 한 거죠? 공개적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대조적인 거죠. 따라서 여기는 쭉 보면 삼버, 이건 아니에요. 이건 우란이란 뜻이고 구름에서 온 단어예요. 드러내는 거죠. 데몬스트레이터. 뭐 지시 한정사 그럴 때 뭐 지시다 이런 것들로 쓰잖아요. 가장 적게 드러내는, 감정을 적게 드러내는 매니저 중에 한 명인데도 드러냈으니까 대조로 인한 놀람인 거죠. 바로 B번이 답인 거예요. insufferable, 견딜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아니 나쁜 자식 참을 수 없는, 이거하고 전혀 대조가 아니에요. bountiful, 풍성한 이런 건데, wistful, 바라면서 또 탐닉하는 거예요. 또 의도가 있어요. 바라고 그것도 생각도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닌 거예요. 다만 여러분이 대조로 인한 놀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별표를 하나만 준 거예요. 자, 어휘를 해보죠. 삼버. 이 삼버는 어두컴컴한, 칙칙한, 사람이 우울한, 근심어림, 암담한이란 뜻인데, 이 쏨이 라틴어로 서브예요, 서브. 이거 뭐 어려워서 알기는 좀 그런데, 이제 쏨 아래예요, 아래. 뭐에 있느냐? 그림자 아래에 있는 거예요. 암브라. 여기 암브렐라도 있잖아, 암브렐라. 암브렐라 아시죠? 구름 막는 게, 구름도 막죠, 양산은 일단, 암브렐라. 엄브렐라. 또, 제가 아는 거는 또, 쌈브렐러. 우리가 흔히 솜브렐러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솜브렐러를 본 적이 있어요. 여자 고등학교, 지금으로 보면 제일 여자 고등학교죠. 얘기해도 돼요. 경기여고. 저희 누님이 경기여고를 시험 쳐서 들어가서 다녔어요. 그 세계인 축제를 해요. 세계인 축제를 대회를 하는데, 모자가 있는데, 이 모자가 이런 거 있죠. 이렇게 돼갖고. 서부 영화 많이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돼갖고, 모자가 이렇게 넓은 모자 있어요. 이렇게. 넓은 모자. 챙이 넓은 모자. 사람은 얼굴은 요만하고, 쫙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게 긴 모자 있어요. 이걸 썸브레러라 그래요. 그림자지게 하는 거예요. 아래에 모양이 생기게 하는 거예요. 썸브렐러. 썸브렐러 생각하면 삼버도 여러분이 단어를 같이 연상해서 기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에도 얘기했죠. 단어는 한 단어 그냥 외우지 마시고, 전에도 얘기했지만 단어가 있으면 끈이 많아야 돼요. 끈이. 저는 저희 누나를 이 끈으로 해서 이 단어가 잘 기억이 나더라고요. 쌈브렐러 이렇게 되는 거. 데몬스트레이티브, 이건 문법적으로도 제가 많이 아는 거죠. 예증적인 지시대명사 그러잖아요. 근데 감정을 지시하다 드러내는 거예요. 데몬스트라레가 이게 포인트 아웃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insufferable, 견딜 수 없는, bountiful, 풍부한, 관대한인데, 이거는 원래 라틴어로 우리가 요즘 아는 보너스 있죠, 보너스죠. 이건 굿이에요, 굿. 굿이 원래 많다는 뜻도 있어요, 사실. 지금도 보면. 그게, 라틴어 가서 보니타스가 됐다가, 라틴어에서도 원래 그랬는데 보니타스로 바뀌었다가, 봉뜨,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좋은 거, 좋고 많은 거예요. 그래서 관대한, 많다는 뜻으로 바뀐 거예요. 그 다음에 wistful, 탐내는 듯한, 생각에 잠긴 용어인데, 이게 wistly,
페어가 됐대요. intently의 뜻으로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wishful은 뭔가 바라는 거죠. 뭔가를 바라면서 의도가 착 있는 거예요. 바람과 의도. 내가 원하는 뭘 바람하는 거, 바라는 것과 거기에 또 의도까지 탁 겹쳐 있는 단어라는 거죠. wishful은. 그래서 뭐 어렵진 않지만 그래도 이거는 뭐를 알면 여러분이 좀 어렵긴 해도 별표 하나를 줬죠. 제가 대조로 인한 놀람을 안다면 그래도 B번이 답임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뭐 SAT와 GRE 문제가 만만치 않죠. 이렇게까지 공부를 해야 되느냐라고 질문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이 이거를 그냥 단어만 배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GRE 문제도 있고 진짜 만만치 않죠. 그래서 어떤 학생들이 나는 GRE SAT 쉽다?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하실 분들은 안 하셔도 되고 내가 편입 논리 완성은 센텐스 컴플리션의 다른 이름이에요. 문장을 완성하는 거나 문장을 논리로 완성하는 거 지금 다 논리로 완성하는 거잖아요. 다만 여러분이 그래서 편입을 하는데 편입을 하는데 이 논리 완성이 잘 안 되더라. 논리 완성을 좀 느리고 점수를 많이 받고 싶더라. 그러면 할 수 없이 여러분은 무슨 공부를 해야 된다? 센텐스 컴플리션을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요. 상당히 어렵지만 이런 걸 공부할 때 뛰어넘을 때 이 편입 문제를 남보다 더 맞을 수가 있는 거죠. 편입 문제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왜? 많은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그 중에 많은 학생을 떨어뜨리고 그래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코 쉽게 낼 수가 없지요. 아무튼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